네, 저평가도 있고 향후에 성장 매력이 풍부한 기업도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공감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이 시간에는 한 종목을 우리가 심도 깊게 또 파보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포스코 IC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포스코 ICT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래도 소개부터 해주시죠. 일단 포스코 ICT는 지금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달 전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지만은 네. 지금 시장이 1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IT가 못 가고 있는데 그럼 IT가 못 가는 시장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이 다시 또 득세를 할 것이냐 시장이 지금 양대 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입장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 개인 투자가도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 시총이 1조 3천억 원짜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적으로 계속 짚어가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또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포스코 ICT는 1989년도에 포스데이터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2009년도에 포스코 ICT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의 IT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LED와 발전소의 제어계측 장비를 담당하는 포니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포스코 ICT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개별 기업으로서 전기 소모량이 가장 많은 것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계열회사로서 수년간 누적되었던 이 전기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IT와 전기 기술을 결합한 엔지니어링과 IT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철강이면 철강, 제조면 제조, 공공이면 공공, 건설이면 건설, 에너지면 에너지, 환경이면 환경, 철도면 철도, 교통이면 교통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업 분야에 있어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나 LED 조명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또 테마라고나 할까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력난, 이에 따라서 LED를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이쪽 분야가 될 텐데 네네.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LED 또 다른 부분이지만 또 엔지니어링 고른 성장이 지금 예상된다라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성장이 어느 정도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안정적인 성장을 저희가 짚어본다라고 예. 하면 아무래도 캐피탈 마켓이라 할 수 있는 이 포스코 그룹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 조광 생산량 기준으로 2020년까지 6,500만 톤 플러스 알파로 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제철소나 브라질이나 인도 등 글로벌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동방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면 포스코 이외에도 비철광 부분과 관련된 성장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포스코 건설이나 포스코 에너지와 협력으로 기존의 플랜트 나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축, 해외 복합도시 인프라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의 복합화력발전소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고 베트남의 포모사의 핫딘 제철소의 물류 기반 조성 및 인프라 설비 구축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 지하철의 PSD, 플랫폼 스크린 도어 사업이라고 하죠. PSD 사업도 참여하고 있고 베트남의 호치민 도시철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동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에너지와 환경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또한 이 포스피아 3.0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솔루션을 자산화함으로써 중국의 철강회사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이 기존의 사업 이외에도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를 짚어봐야 되겠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제주 실증 단지에 실제로 참여했었던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컨설팅이나 설비를 구축한다거나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용을 하는 등 이런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죠.
그래서 계열사의 4개 공장에 일단 적용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66개의 포스코 계열 공장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약 4천억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포스 하이메탈이나 SNCC 등 계열사까지도 확대 예정이고 그룹 이외에는 지난 4월에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 시공을 하여서 트랙 레코드를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 말고도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ESS라고 하죠. ESS요? 예,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BESS라고도 하는데 이 BESS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력을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재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한다거나 조력을 통해서 발전한다거나 풍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되어진 전기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신축 빌딩에 대해서 이 BESS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배터리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에디슨 파워하고 포스코 ICT가 일본 시장 동반 진출을 하는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 지바현 키타모리 건설 중인 에디슨 파워의 공장 및 연구단지에 1메가와트급 BESS를 공급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일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일본 시장 진출에 신견을 일으켰다라고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사업 부문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것이 또 에너지 시장 감축과 함께 그러니까 에너지의 효율적인 성장 사용과 함께 또 다 같이 묶어질 수 있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 또 ESS가 될 텐데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자회사인 포스코 LED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LED는 포스코 ICT가 지분을 63% 갖고 있고 포스코가 17%, 서울반도체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9와트 AC LED 제품을 개발하였고 그래서 풀 라인업화를 하였는데 이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문제시 되는 게 이 방열판의 크기와 방열과 관련된 노하우가 필요한데 포스코 LED 같은 경우는 진일보된 방열판 기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해외 새로운 그 신규 매출처가 발생된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철과 관련돼서 제철소, 포스코를 방문했었던 중국 제철소 입장에서는 그 제품 그 생산 단가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전력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보고 나서 중국에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LED 조명과 관련돼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하고 LED 조명 시장 확대와 연관되어서 포스코보다도 훨씬 큰 중국의 대규모 철강 회사와 지금 협업 관계가 아마 다음 달 되면 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포뉴텍이라고 하는 원전 제어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6개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3개 원전 중에서 18개의 원전이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환 수요가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진일보된 성장을 보여주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최선호주다라는 증권사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멘텀이 많아서 이제 7월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7,000원대에서 지금 9,700원 거의 10,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장기 성장을 놓고 길게 보면 뭐 13,000원, 15,000원도 가능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500원 돌파 여부가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전일까지 5일 동안 기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관 입장에서 향후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시총 1조짜리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격 조절을 해가면서 저희가 매매하는 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500원 돌파 여부 저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스코 ICT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